고어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나란말씀이 하이스토리. 네, 안녕하세요. 나란말씀이 하이스토리 김예슬입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제 자리를 수진 씨한테 빌려드렸더니 다른 자리가 어찌나 어색하던지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빌려줘요. 이제 뭐 대놓고 독점하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 양아치스럽네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는 네, 거죠? 아니에요. 저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저기 피디님 저희도 좀 찍어주세요. 짠! 네, 이제 인사할 시간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빨리도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효입니다. 네, 라디오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 나가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엄지입니다. 와, 너무 반갑다, 근데.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뭐.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 하실 거예요? 네? 직무유기냐뇨. 쫓겨난 거예요. 누가 우리 지희 아나운서를 추천했습니까? 수진 아나운서가. 잘못하셨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슬 씨는 화가 잔뜩 나 보이네요. 저거밖에 안 났는데. 그런데 저는 지희, 엄지 아나운서랑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두 분 오늘 처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나란말싸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죠. 맞죠, 지우 씨? 맞습니다. 네, 오늘의 선생님인데 수진 씨가 초반부터 신뢰감이 확 떨어지네요. 뭐 이거 안에 신뢰감까지 떨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요즘 수진 씨가 또 역사 선생님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제가 나란말싸미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네, 이러었던 신뢰감을 애정으로 만회하는 김수진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답게 아주 똑똑한 대표였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뭔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연산군을 알아볼 첫 번째 고어는 사초입니다. 사초요? 사초요? 1초라도 죄송합니다. 숫자송이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험난한 방송이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네요. 그러게 제가 이 꼴 보자고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 꼴이라뇨. 너무 그러지 마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사초가 뭐예요? 일단 사초가 한자어로 이 죽을 사, 또 풀초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식물이 좀 생각나는데, 근데 또 연산군과 죽은 풀이라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사초는요, 조선시대 사관이 기록해둔 사기의 촉으로 실록의 원고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또 뜻을 듣고 보니까 처음 듣는 고어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연산군과 관련된 키워드로 들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사초는요, 연산군 하면 떠오르는 주요 사건들 중에 이 하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좀 망나니로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도 한 명 있잖아요. 네, 저입니다. 네, 제가 TMI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죠. 네, 망나니, 막내라고 해서 막내죠. 막내. 네, 마침 저랑 캐릭터가 너무 겹치네요. 거의 연산군이죠. 아무튼 연산군이 망나니 군주로 알려진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산군이 여러 사화들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뭐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맞아요. 연산군은 총 2번의 사화를 일으켰는데요. 어머님 패배윤 씨의 사망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일으킨 사화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또 연산군 시대의 사화하면 또 무오사화 있고 또 갑자사화가 있죠. 맞아요. 네, 이 무오사화가 조선 최초의 사화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무오사화가 조선시대 4대 사화 중에 첫 번째로 일어난 최초의 사화인데요. 사초가 바로 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됩니다. 그럼 무오사화는 그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이잖아요. 네, 1498년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오사화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에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해 실록성이 개설되고 이급돈이라는 인물이 실록 작업의 당상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이급돈이 김일손이 작성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발음 깜짝 놀랐네. 김일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김일손. 네, 김일손이 작성한 이 사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네.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과 또 이급돈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발견하게 되면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조의제문이 그거잖아요. 수양대군을 비난하는 글인데 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거에 대한 비난하는 글이죠. 그럼 김종직이 살인파이고 이국도는 훈구파라는 건데
이극돈이 자신을 비판한 상소문에 열이 받아서 이 세력 다툼으로 번진 건가요? 네, 이극돈이 자신의 비행을 기록한 이 김일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에 사초에서 조이제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극돈이 어떤 비행을 저질렀는데요? 상소문에 따르면요, 이극돈은 세조비 정희왕후 상중에 전라감사로 있었었는데 당시에 근신하지 않고 장흥에 이렇게 기생과 어울렸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 파악 1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조이제문으로 꼬투리가 제대로 잡힌 거네요. 그렇죠. 이 상소 사건으로 이극돈은 김종직을 아주 원수 대하듯이 했는데요. 마침 사초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분노하게 된 거죠. 빌미를 제대로 제공한 셈인데요. 살인파는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손도 김종직의 제자였고요. 그래서 이극돈은 세조에 대한 불충이라는 이 살인파를 수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연산군은 왜 훈구파의 편을 들어준 걸까요? 평소에 살인파를 싫어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 불충이라는 명분을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뭔가 선왕을 비판한 이러한 글이 어떤 제목이 되었던 게 아닐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의 전략에 연산군이 넘어간 것입니다. 훈구파가 살인파를 몰아낼 생각으로 사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연산군에게 고했는데요. 네. 사실 조이제문은 직접적으로 어떤 단종과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훈구파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오른 세조의 일을 비유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네, 원래는 세조를 비방한 글이 아니었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원래 조이제문은요, 중국 초나라의 왕 의제가 항우에게 패한 후에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단종과 세조를 상징하는 것을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파는 그 뒤를 이은 성종과 연산군의 즉위까지도 올바른 왕의 계승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서 훈구파가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를 제대로 썼네요. 맞아요. 네, 그러게요. 한순간에 살인파는 연산군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된 거잖아요. 네, 심지어 이걸 실록에 실으려고 했으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네, 또 겉으로는 이런데요. 아까 사실 예슬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연산군은 평소에 살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를 기회 삼아서 훈구파의 편을 든 것도 맞습니다. 그럼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아까 아니라고 옆에서 반박을 좀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또 반박까지 했습니다. 정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언제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또 사과드리죠. 화해하시고요. 네, 화해하시고. 그런데 왜 연산군은 살인을 싫어한 건가요? 왜냐하면 연산군은 신하들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살인을 몰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히 내 할아버지인 세조대왕을 욕하다니 그 죄를 단단히 물어 김종직에게 엄벌을 내리겠다 해서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다 싶었네요. 타이밍이죠. 그럼 이후에 김종직은 그제로 죽임을 당하나요? 사실 김종직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뒤였어요. 근데 오래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오사화에서 또 알려진 일이 부관참시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부관참시. 이 부관참시가 혹시 이 죽은 사람을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베어내는 그런 잔인한 형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역시 죽이는 거네요. 나라 그렇죠. 발삼이 우동대답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것으로 이 자신의 왕권을 살인에게 단단히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록에 실으려고 했던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도 벌을 받고 조이제문과 연관된 사람들은 대부분 조정에서 쫓겨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인다는 말씀이신. 이 이후에 이제 연산군이 포악한 임금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고어를 소개해드려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황음입니다. 황은? 황음. 황정음? 진짜 막 던지시네요. 예슬 씨 감 많이 떨어지셨다. 많이 떨어졌어. 니드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니드 먹어요? 하다 진짜. 죄송하고요. 네. 황음이 뭘까요, 그래서? 황음. 혹시 그거 아닐까요? 뭔가 황달 같은 느낌? 네?
뭔가 맞지 않고 그 연상군이 황달이요? 네, 황달이 있었는데 네. 그 황달에 좋은 음식을 하도 먹여서 시간 되면 뭐 황음을 들라 하라 뭐 이렇게 오, 좋네요. 괜찮죠? 오. 술을 많이 드시니까 들라라. 그거 그냥 줄임말 아니에요. 저는 근데 사실 감이 1도 안 해요. 황음 어떤 뜻인지 뭔가요? 빨리 어서 알려주세요. 네, 정말 황정은 띠드버거부터 황달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발음이 하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더 정신이 없는데. 네, 황음이란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음탕하다. 네, 함부로 음탕하다. 음탕하면 또 음탕한 거지 또 함부로까지. 어우, 못 말리겠습니다. 근데 또 연상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긴 하네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연상군이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막 여자들이랑 술잡기 하고 막 노는 장면이 막 그게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네. 막 프로이트 막 말고 이런 거 해야 술을 나왔습니다. 술을 더 가져와라 이렇게. 네. 연기 됐네. 자, 그럼 그 황음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무오사화 이후에 연산군은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심이 사냥과 사치를 즐겼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고의 사정은 나빠지게 됩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왕권이 강력해졌으면 더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세에 관심을 쏟지 않고 사치를 즐기다니 맞아요. 국고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4년에는요, 손녀를 궁중으로 들이라는 연산군의 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경기도 관찰사를 지내던 홍귀달이 숙청됐습니다. 정말 횡포네요, 횡포. 진짜. 저 같아도 귀한 손녀를 연산군한테 보내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죠. 네. 근데 또 뭔가 엄형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그 정말 형편없는 이유로 숙청이 되니까 네. 얼마나 억울했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슬 씨,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에 대해 정말 대단히 감사한 표정입니다.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근데 연산군의 횡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럼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귀달을 숙청한 사건은 확대돼서요,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 씨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성종의 후국인 정 씨, 그리고 엄 씨의 모함으로 윤 씨가 내쫓겨 사사되었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두 후궁을 죽여 사냐에 버리는 이 포악한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한 조모인 인수대비를 구타해서 죽게까지 이릅니다. 엄씨. 엄씨. 들을수록 살벌합니다. 엄씨. 피바람을 몰고 다녔죠, 연산군이. 네, 맞죠. 네, 물론 자기 어머니를 내쫓은 사람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구타에서 할머니를 죽게 했다는 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근데 또 인수대비와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 씨가 이 물과 또 기름 같은 존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효 씨는 진짜 엉뚱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막 엄청 스마트해. 갑자기 스마트해. 엄청 스마트하고 되게 연구하고 싶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칭찬이시죠? 아마도 그럴걸요. 네,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저한테 이렇게 넘겨버리시네요. 아니에요. 네, 이어받아서요. 지효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수대비와 패비 윤 씨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매우 달랐기 때문인데요. 인수대비에게 막강한 친정 세력이 있었다면 윤 씨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네. 가난한 대간 집안 출신의 딸로서 이제 그를 후원해줄 부친도 없는 신세였는데요. 또한 유교적인 부덕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또 강요했던 인수대비와 다르게 윤 씨는 자유분방하고 사랑을 중요시해서 더욱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죠. 네, 지난 화에서 배운 성종의 이야기와 함께 들으면 더욱 좋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키워드가 황음 맞죠? 네. 황음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근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제서야. 드디어. 네. 자, 인수대비뿐만이 아니죠. 윤 씨의 패비에 찬성했다 해서 윤필상, 김굉필 등 이 수십 명을 살해하고 이미 죽었던 한명회 등을 부관 참시하는 그 유명한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드디어 갑자사화가 나오네요. 무오사화 이후 조선의 두 번째 사화죠. 이 갑자사화가 표면상 연산군이 생모 윤 씨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벌인 사륙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요.
이면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면에는 조정 대신들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다 사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뭔가를 설명한 적은 되게 드문데 오늘이 그 드문 날들 중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 국가 재정이 궁핍해져서 이렇게 신하들이 두 파로 나뉘었잖아요. 네. 뭐 한 파는 횡포를 막으려는 파, 또 한 파는 연산군을 이용해서 세력을 늘리는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 나란 말싸미 하면서 다들 역사 박사가 되고 계시네요. 어우, 뿌듯해라. 아주 좋습니다. 간신의 대표인 임상홍이 이러한 구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연산군의 복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갑자사화입니다. 이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호씨 옆에는 저희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제가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서로 잘못하면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런 득이 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다들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따끔하게 혼내드리겠습니다. 네, 예슬 씨가 따끔하게 혼내주신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네요. 기대하세요. 네, 우리는 정말 충신이에요. 자, 아무튼 연산군은 피바람을 물론이고 각 도에 채홍사, 채청사 등을 파견하는데요. 채홍사가 뭔가요? 최홍사? 설명을 들으시면 어처구니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채홍사는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채홍사라고 합니다. 아니 별걸 다 구하네요. 그렇죠? 이제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연산군이 각 지역마다 이 관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까 그 황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함이네요. 바로 응용해버리시네요. 네. 역시 뛰는 말 위에 뛰는 말 나는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연산군이 인력 낭비를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인력 낭비인데요. 네. 또 채용사들 중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자귀와 토지, 또 노비를 주어서 아이고. 이들의 행패가 나날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양가의 미혼 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고요.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해서 왕이 직접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관리를 파견하라고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화가. 그렇네요. 네, 이런 인력들을 백성들이 살기 편하도록 돕는 데 사용해야지 그러니까요. 황음을 즐기는 데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요즘도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하면은 또 돌과 바람과 여자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제주도가 그런 곳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이때 뽑혀온 처녀의 수가 거의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10,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함부로 음탕했습니다. 네, 황음. 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황음이라는 키워드가 또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너무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황음이라는 고어가 앞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사용될 일이 없습니다. 네. 진짜 다행이다. 못 들었어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또 연산군은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놀이터로 삼는 등 황음에 빠져 사는데요. 여자들과 놀기에 아주 바빠가지고 경연을 없애 학문을 마다하였다고 합니다. 또 경연 키워드를 오랜만에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고어를 하나하나 알아가니까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힘이 없이 이해가 척척 돼가는 것 같아요. 역시 나라 말싸미는 사랑입니다. 갑자기요? 아무튼 연산군은 이후 사관원까지 폐지를 해서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 통로를 막는 등 그 실정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음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 황음 근데 짜증난다. 그래요. 네. 이 두 번째 키워드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저는 그래서 나란 말싸미 촬영 시간이 너무 좋아요. 알아주세요. 네, 물론 이번 역사 이야기는 조금 황음은 좀 그렇죠. 분노를 일으켰지만 다음 키워드는 조금 진정하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분노 지수를 높이는 키워드가 아니길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능상입니다. 능상이면 능상이 능상이요? 능상? 혹시 그거 아닐까요? 능멸할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능멸할 상인가? 좀 비슷해요. 내가 능멸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능멸할 상 이런 거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능상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상이 얼굴상 말고 그러면 윗상 이런 건가요? 그러면 위를 능멸하다.
연산군은 윗사람이고 뭐고 가차 없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게 능상 아닌가요? 근데 뭔가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버퍼링 걸렸어요, 갑자기. 센스가 진짜 다들 대단하십니다. 다들이 아니라 네, 특히 엄지가 특히. 아직 감이 살아있네요. 저게 지희씨 혼자 다 맞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슬 씨가 능멸하다고 하고 제가 윗상이라고 해서 그거 듣고 맞추신 거 아니에요? 먹여준 거죠. 그쵸. 아니죠. 제가 또 순발력 있게 정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해주세요. 제발. 제발까지요. 너무 간절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한 번만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선생님, 능상에 대해서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연산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사화와 부호사화 이렇게 두 개의 사화를 일으켰잖아요. 네. 두 사화를 관통한 주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능상의 척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3사에 대한 견제가 심했었던 거죠. 네, 이 3사는 당시 사관원, 사원부, 또 홍문관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3사의 존재는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권의 전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구조라는 사실도 분명했죠. 그렇죠. 각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여기서 절대 왕권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연산군은 부왕의 치세에 이루어진 이런 체제를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연산군은 강력하고 자유로운 왕권의 구축과 행사를 이 지상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는 이런 목표에 져야 되는 모든 행동을 윗사람이 능멸한다는 그런 의미의 능상으로 규정했고 그것을 척결하는데 치세 내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처음에는 3사였지만 뭐 점차 신하 전체로 확대된 사화들을 일으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능상의 척결을 목표로 3사를 포함한 신하 전체를 길들이려고 연산군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죠, 결국에는. 그래도 중요한 교훈과 영향을 남겼잖아요. 조선 왕조가 경험한 초유의 정치적 파탄은 대신과 3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국왕이 군림하는 수준 높은 유교 정치가 현실에 더욱 원숙해지는 성장통이었다고 선생님인 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역사 선생님 같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당황했잖아요. 이게 뭐지? 야, 멘트 좋았죠? 네. 근데 정말 이 시기의 시련과 극복은 지혜 씨가 말한 대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 아예 없애드릴게요. 제가 나가면 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역사적으로 연산군의 사건은 물론 쓰라린 상태였지만요. 네. 그 중요한 교훈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을 남겼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 3사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신원입니다. 신원이요? 신원이요. 신원은 개인의 정보 같은 거잖아요. 신원 미상 뭐 이런 네. 거. 에이, 신원 아니죠. 정보. 아니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 거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근데 신원이 다른 뜻이 또 있었나요? 그 연산군이 신하들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하의 원수, 이렇게 줄임말해서 신원 아니고. 오, 굉장히 그럴듯했는데 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줄임말 아닙니다. 역시. 근데 뭘좀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시죠. 신호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네, 절대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네. 예상도 못했던 네. 그런 신원인데요. 네. 자, 그럼 신원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중종 반정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연산군은 많은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키면서 이 많은 선비들을 희생시켰고 생모 윤씨의 패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런 수십 명을 살해했죠. 또 경연을 없애고 사관원을 폐지하는 등 정말 비정이 극에 달해서 결국 중종반정에 의해 패왕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비정은 또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정치죠. 정확합니다. 잘하시네. 비정이 극에 달해서 결국 훈구파를 중심으로 연산군을 폐위하려는 정변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조참판 성희안, 중추부지사 박원종 등은 연산군 폐위를 미략하고 당시에 인망이 높던 이조판서 유순정,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군자감 부정 신윤무 등의 이 호응을 얻어서 거사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그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부하들도 거사에 도모했군요. 네, 그리하여 그리하여. 1506년 9월 1일이죠.
박원종, 성희안, 신윤물을 비롯해서 전 수원 부사장정, 군기시첨정 박영문, 사복시첨정 홍경주 등이 무사를 훈련원에 귀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군금 세력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임사홍, 신수근과 그 아우 신수영 및 임사영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다음에 네. 궁궐을 에워싸서 옥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서 종군하게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인물들이 연산군 몰아내기 작전을 펼쳤네요. 제가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총애를 받던 사람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연산군 옆엔 세력이 별로 남아나질 않았겠어요. 그쵸. 네. 연산군이 죽은 후에 공조참의 유숭조라는 인물이 한때 임금이었으니 연산의 부고를 명나라에 알리고 느고를 만들어주고 또 시호를 받아오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쵸. 그 말을 한 이후에는 뭐 연산군을 신원하려는 세력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신원이 나오네요. 네. 네, 정말 연산군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등을 돌리고 반정을 일으켰고요. 연산군이 죽은 후에도 연산군을 기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신원하려는, 즉 연산군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런 연산군이 갖고 있던 분노와 억압됨, 이런 감정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연산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무고한 사람들의 신원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지효 씨 응용 들어가네요, 정말. 그렇다면 저의 신원은. 지희 씨 한이 있어요. 한을 여기 품고 계신가요? 저도 응용해보려고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신원 다 아셨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박원종 등은 군사를 몰아 텅 빈 경복궁에 들어가서 대비 윤 씨의 허락을 받고 연산군을 패했고요. 강화도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선왕조 제11대 왕인 중종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변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깔끔했습니다. 네, 김수진 역사 선생님의 연산군 이야기,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중종 반정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고어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신원, 능상, 황음? 사초. 지효 씨가 집중을 잘 안 하셨네요. 약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효 씨, 능상이 뭐죠? 능상, 윗사람을 능멸하는 거죠. 예슬 씨 황음은? 니도 보고. 함부로 음탕하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그냥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근데 진짜 오늘도 역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나라말싸미 하이스토리 유익한 시간 보냈는데요. 고어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